제 강의는 지금 순호쌤 자세 아주 좋아. 약간 거만한 그 자세 아주 마음에 들어. 제 강의는요. 예, 그리고 그런 썩소 날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 강의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제가 혼자 작두를 타면서 짓거릴 거예요. 다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쟤는 저런 식으로 이바구를 하는구만 그러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청심회 강의를 맡게 됐는데 이게 맑을 청자에 마음 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맑을 청자라고 하면 푸를 청자 옆에 삼수변이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물을 엄청 아껴요. 선생님들께서 저는 그래요. 이 학과에 선생님들께서 왜 지원을 하셨는지를 한번 오늘 저녁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네, 선생님들 잠깐만요. 음소거 부탁드려요. 네, 제가 중간에는 전부 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이 말을 드릴 때가 있고 지금은 잠시 집중, 몰입을 도입해서 해야 돼서요. 지금 희정쌤하고 정송인지 송희정쌤인지를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띄어져 있는 걸로 봐서 네, 아무튼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한방건강학과를 지원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없었다면 그냥 누가 같이 가자고 했겠죠. 그런데 이유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그 이유를 맹그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맹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한방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동양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동양의학에서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음양오행이요. 음양오행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 맞죠? 그죠?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답도 제가 말할 테니까. 그냥 저 혼자 묻고 답하고 할 테니까 아유 제가 또 내 이름을 갑자기 뭐 김인재 대답해 보세요. 이런 말 절대 이런 몰상식한 언행은 제가 안 할 테니까. 옆에 태순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묻고 대답하고 할 테니까 그렇구나. 그렇군. 아주 마음 편히 드셔주세요. 제 강의를요. 음양오행이 뭘까 그러면 전 지금도 음양오행이 뭔지 몰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껏 말한다는 게 뭐냐면 개나 소나 다 아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엄청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성 있게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양. 원래 뛰어난 의사는 음과 양만 가지고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정도로 음양이 중요한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해, 달 알면 돼요. 해, 달. 아, 해는 양일 것 같고 달은 음일 것 같다. 그럼 오케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가자 그러면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일 것 같고 땅이 음일 것 같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음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반대되긴 반대되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5대5.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50, 양 50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양의 기운이 많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해. 음의 기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중용이라는 말이 음과 양이 5대5예요. 그럼 잠깐 그 정도 선에서만. 그럼 오행. 선생님들께서 오행이라고 한다면 뭐가 많을까요? 목화, 토, 금, 수. 그죠? 목화, 토, 금, 수.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5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게 목화, 토, 금, 수예요. 인류가 등장하기 수천 년 전으로 가봐요. 수만 년 전, 기원 전. 땔감, 나무 있으면 오케이. 거기다 그 땔감을 태울 수 있는 불 있으면 오케이 말이. 그리고 농사지을 땅일 수 있으면
생유베리 감사. 거기다가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핸드폰 딱 어떤 애가 어제 갓 출시된 새로운 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 거는 그 순간 뭐가 돼요? 대포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부족이 갑자기 쇠로 된 농기구를 갖고 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옛날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농기구를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선생님들 그냥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삼국시대 뭘로 쌈박질했어요? 한리버. 아 너무 어렵게 말했나? 한강. 아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 한리버. 그죠? 아 지금 반응 태순쌤 아주 좋아. 이런 거 바람직해. 희은쌤, 인재쌤 아주 좋아. 경순쌤 빵꾸 부서져. 나머지 분들은 얼굴을 알 수가 없네 이게 지금. 어쨌거나 성춘쌤 이런 와중에 또 수락을 해줘야 돼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한강을 지배한 인간들이 그 당시에 성춘쌤 오늘 옷 멋져 불어. 예,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한강을 지배한 순으로 삼국의 전성기가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4대 문명이요. 4대 문명 어디서 나타났어요? 네, 나일강, 황하강, 인더스강. 하나 모를 줄 알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요한 건 다 강을 상대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목화, 토, 금, 수 이 5개 물질은 인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들 아무리 대입 수능이 오지선다형이라고 해도 5가지는 너무 많어. 제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거 딱 2가지로 줄여보세요 하면 뭘 골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물불 안 가리는 새끼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목화, 상당히 제가 말이 거칠어지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예,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물불을 택하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니지, 요즘은 온리 원이요. 딱 하나만 골라. 그럴 때는 누구 골라야 돼요? 무료. 이제 된다. 네, 무료. 이제 된다. 정구쌤. 드디어 목소리 들리네. 오케이, 바리. 좋아요. 정구쌤,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좋아요. 네, 드디어 되네요. 정구쌤, 불이 반짝반짝 들어왔어요. 좋아요. 제가 안심하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잠깐. 김연아하고 아사다마오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아니에요. 여자들 둘이 무슨 관계이길 바래.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라이벌. 여기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라이벌 맞죠? 그 라이벌이 R-I-V-A-L이죠. 리버가 어원이에요. 제 얘기는 라이벌이 리버에서 나왔다니. 제 얘기는 리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선생님들께서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전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요 무대 같은 데도 보면 피날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장식한단 말이에요. 목화, 토, 금, 수 마지막으로 물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할 텐데 혹시 핸드폰으로 찍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음양 오행을 강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화면을 공유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목화토금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학과와 저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를 우리 인간의 내장, 쉽게 얘기하면 오장육부하고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 간심, 비패신 1학년 때부터 죽으라고 들었을 거예요. 오장육부, 간심, 비패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는, 선생님들, 나무는 어때요? 이 세상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우리 장기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보디가드가 뭘까 했더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들어보셨을걸요? 간 닉네임이 뭐예요? 장군지관. 저는 이순신이라고 말해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 뭐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니요. 그거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간이 하는, 태순쌤 약간 썩소 멋져. 좋아. 그게 약간 비웃는 듯해. 제가 좀 강의가 조금 거친데, 예. 손까지 흔들면서 아주 격하게 반응해 줘요.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간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간은 자기가 완전히 문드러질 때까지 주인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파서 온몸이 다 황달이 돼서 이렇게 가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실 때까지 뭐 하셨슈? 간을 믿었던 거죠. 나는 주인으로서 간이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간이 포기를 하면 온몸이 힘들어져요. 목화 토금수 중에 목이 끝장났다. 그러면 내 바디가드가 없어지니까 힘들어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간이다. 그럼 불은 심장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간암, 위암, 폐암, 신장암, 담도암 다 있어. 대장암. 혹시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심장암은 들어본 적이 없이요. 그럼 모두 다 없는 걸로 합의를 보자고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요. 심장은 불인데 뜨거워서 암세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격한 고개 끄덕임 아주 맘에 들어요. 좋아요. 벌써 나 강의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벌써 한 두 개 좋은 거 있잖아. 간은 장군이다. 심장암은 없다. 게임 끝난 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딱 3개 끝나면 이제 노는 거예요. 좋아요. 심장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온열 매트. 왜? 체온 올리겠다. 그 1,000만 원이에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려요. 제발 1,000만 원 유흥비로 써. 제발 온열 매트에 꽂지 말고.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온도를 올려줘야죠. 저는 요즘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람들 36.5도 밑이면 겁나 좋아한다. 아싸 나 열 안 나. 저는 36.5도 밑으로 가면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전 즉시 뛰어요. 36.5도보다 내려갔을 땐 면역력이 팍팍팍팍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죽으나 사나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먹고 얼음 이빠이 넣고 요즘 더구나 방탄이 더구나 웅진 코웨이 선전하면서 저는 맑은 얼음으로 가득 주세요. 아이고 맴이 아파요. 그러는 거 아니요. 걔네들이 세계 1등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온 국민을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에 난 동의할 수가 없어. 제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찬 걸 멀리 해주세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이제 좀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일 거예요. 신나게 백숙 뜨겁게 막 땀 흘리면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쏘게 가자.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럼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어디를 가든 온도 체크할 거예요. 36.5도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땐 정말 빨리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주세요. 그래야 암이 절대 오지 못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간은 뭐랬어요? 장군. 그럼 심장은 뭘까요? 킹, 군주예요. 오장육부 중에서 넘버1에 해당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럼 느낌 오시죠?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비장.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뭘 먹고 깨작깨작거리면 뭐라 그래요? 에이, 저 비위 약한 놈.
비위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영양분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셨던 거 1학년 때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창름지관. 창름이 바로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 한문을 어려운 걸 써서 그렇지 창름 결국 뭐예요? 창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럼 폐. 폐는 자, 제가 잠깐 일어설게요. 폐는 제일 우리 몸의 위쪽에 존재해요. 이 양쪽에 존재하면서 가운데 심장이 존재하는 거죠. 제 얘기는 심장은 아까 킹이랬죠. 심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관, 위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상부지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장. 신장은 선생님들 아까 제가 물이 제일로 중요하댔죠. 신장이 있는 위치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도 열중 쉬었다 하면 허리 쪽이죠. 척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신장은 작강지관,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기관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생님들, 손바닥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손등이 미워. 나는 손을 얘기할 때 손등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손이라고 하는 건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제 얘기는 간 혼자만 얘기하지 않아요. 간, 담, 심,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 방광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그런데 선생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간땡이 옆에는 쓸개가 붙어 있으니까 세트라고 인정할 수 있어. 위장하고 비장도 옆에 있으니까 세트로 가능해. 신장하고 방광도 해부학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심장, 소장, 폐, 대장. 저는 1학년 때 심장하고 소장이 세트로 같이 다닌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심장 시옷, 소장 시옷, 시옷이니까 짝꿍이요. 전 그렇게 일단 외웠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심장과 소장이 세트일까? 심장은 뭐예요? 피를 주관하죠. 펌프. 소장은 뭐예요? 우리가 먹은 게 최대한 영양화되는 거죠. 아,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한 영양분을 소장에서 갖고 있으니까 심장하고 세트일 수밖에 없겠다. 문제는 폐와 대장이요. 어떻게 맨 위하고 맨 아래가 세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숨을 들이마시면 폐로 들어가겠죠? 선생님들 저 보세요. 나는 산소가 위까지만 와. 말이 돼요? 나는 소장까지만 와. 어린 반푼어치 넘는 소리죠. 그죠? 산소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맨 끝에 대장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폐하고 대장은 그냥 기계적으로 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 좀 더 리얼하게 제가 숨 딱 쉬고 방구 뿡 끼면 되는 거죠. 왜 선생님들 표정은 방구를 난 껴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방구는 수시로 껴야지. 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으면 말이 돼간디요. 그래서 희은쌤 상당히 방구 얘기하니까 좋아라 하시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선생님들 머릿속에선 목화토금수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간, 남, 심,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 방광.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려고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구멍의 개수는 몇 개예요? 제가 답하기로 했으니까 말할게요. 9개.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똥오줌. 9개 맞잖아요. 맞죠? 그죠? 이 구멍을 간심, 비폐, 신이랑 짝꿍을 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많이 들어보죠. 야, 나 요즘 눈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선생님들은 딱 조금 그래도 여기 학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뭐라, 너 간이 필요한 거 아니요? 간 쓸개를 좀 피로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간, 담을 상징하는 우리 몸의 구멍이 뭐라고요? 눈. 어떤 사람이 야, 나 요즘 왜 이렇게 혓바닥에
혓바늘이 돌고 입안이 거시기하다.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는다. 그럼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너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에 열이 많아 보인다. 그게 배운 사람으로서 실생활에 써먹는 거죠. 야, 나 입안이 헐었어. 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비위가 열이 많거나 힘든가비요. 콧구멍에 문제가 있으면 폐대장이 문제예요. 야, 나 귀가 좀 이상하게 요즘 삐 소리가 들리면서 이상한디? 너 그 신장 방광 쪽에 무리가 갔나 보다. 그래서 제 얘기는, 자, 선생님들 안 들리더라도 저한테 입모양 보여주세요. 따라하세요. 간, 담, 눈, 남눈, 심, 소장, 혀, 심소혀, 신소장호, 비, 위, 입, 비위, 이위, 입, 폐, 대장, 코, 폐대소, 대대장, 코, 코, 신, 방광, 귀. 신방광귀. 신방광귀. 그래서 전 선생님들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눈이 필요하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는 동양의학적으로 간쓸개가 힘이 든 거예요. 혓바닥의 문제다. 심소장이 문제인 거예요. 입 안이 헐었다. 비위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 코가 문제다.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코가 문제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이비인후과 가서 치 뿌리고 와. 그건 서양의학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코가 안 좋다 그러면 누구를? 폐대장을 의심해야 해요. 선생님들 혹시 애기들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애기 똥은 잘 넣어요. 결국은 서양의학에서도 폐가 문제인데도 대장이랑 연관을 지어요. 감기 바이러스라는 건 결국 폐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폐와 대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잠재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는 귀. 이 귀라고 하는 건 아니 왜 귀가 신장이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 위치가 여기였잖아요. 아기는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장기가 뭐예요? 신장이에요. 그럼 아기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고 성별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해요? 태교. 애들이 뭐 한다 그래요? 듣고 있다고 하죠. 우리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게 뭐예요? 신장이요. 그래서 청각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생겨나는 게 배 안에서 오장육부 중에서는 신장과 선생님들 신장이 정을 담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 정이 옆에 마음심자가 아니라 뭐예요? 쌀미자예요. 쌀미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분을 먹고 내가 태어나서 맹글어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쪼매는 올 수 있죠. 그죠?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야, 나 허리가 많이 아파. 그러면 빨리 귀를 만지세요.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가야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MRI 찍고 이러면 되죠. 또 침 맞고. 제가 말씀드린 건 병원에 가기 전까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요. 목화토금수를 오장육부랑 매칭시켜요. 그리고 그 매칭을 시키면서 뭐랑? 구멍이랑 매칭을 시켜요. 그러면 눈이 좋아졌어. 아, 내가 아직 간이 괜찮은 거야. 내가 귀가 멀쩡해. 신장 좋아. 그리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야, 양치하면서 혓바닥 가끔 보면 이상하게 혓바닥에 태가 끼면서 거시기요. 그럼 뭐예요? 심장에. 선생님들 현대인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여기에 우라가 쌓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예요? 우라가 쌓여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 다 답 알아요. 마음을 내려놔. 그게 안 된다고. 입을 덮어쓰고 이렇게 있으면 아, 아까 내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아, 아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싸움에서 진 것 같아. 이러면서 우라가 더 쌓여.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들 억울한 일이 없었고 매일 하루하루가 언짢은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최근에 사람 3명만 얘기할게요. 유상철 갔어요. 임지호 셰프 갔어요. 이봉주 재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다 그래요. 인생 뭐 있나요? 즐겁게 사셔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같죠? 아니에요.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돈이 없지만 기쁘게 살려고 해요. 꼭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예, 태수쌤 그게 좋아요. 제가 돈이 없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좋아라 하시네, 태수쌤. 언제 개인적으로 저랑 전화 통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즐겁게 지내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면서도 웃어달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화면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웃어만 주시는 것만 해도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루에 3천, 정숙쌤 바로 웃으면서 등장. 아주 바람직해요. 그렇지. 이런 적극적인 아주 바람직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한방건강학과 청심의 앞날이 밝아요. 빨리 수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간담, 눈, 구멍까지 와야 해요. 그 다음 이제 또 제가. 선생님들은 음식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선생님들 왜 히포크라테스 들어봤죠? 요즘 테스형 나우나가 말하는 건 소크라테스고 제가 말하는 건 누구? 히포크라테스. 걔가 짓거린 말 3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첫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오케바리. 2번째, 면역력은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약이다. 오케바리. 3번째,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저는 놀라운 게 이 히포크라테스가 BC 때 사람이에요. 예수엉아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지금도 가가 짓거린 말로 연구를 하고 지금도 전이나가 락토핏 그럼 1초에 1개씩 팔려요. 제가 유산균 선자라면 아무도 안 사겠죠. 설득력이 없어서. 전이나가 이렇게 막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흔들으면 유산균이 팍팍팍 팔려요. 그 여예스도 이런 애들이 팔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음식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릴 팁은 그거예요. 컬러푸드요. 간신, 비패신, 목화, 토금, 수가 상징하는 컬러가 있어요.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 많이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음식, 김밥이 아니지, 짐밥 엄청 아껴요. 비빔밥 엄청 아껴요. 잔치국수 엄청 아껴요. 왜? 그 음식들 속에는 5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밥 한번 볼까요? 시금치, 청, 당근, 적, 계란, 지단, 황, 쌀, 백, 김, 검은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음양, 오행이 모두 들어있어요. 비빔밥도 그렇겠죠. 잔치국수 한번 해볼까요? 국수 하얘요. 그 위에 김 얹잖아요. 검은 거 있죠. 그리고 간장 같은 거 속에 파 같은 것도 들어있죠. 계란도 역시 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옛날 사람들은 실고추 같은 거를 해가지고 분명히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선생님들 왜 애들 100일이나 돌 때 뭐 돌려요? 무지개떡. 색깔에서 풍겨져 나오는 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래요. 어떤 분은 그거 김은 나는 홍조류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 꼭 계세요. 예, 맞아요. 홍조류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라고요? 컬러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오행의 기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간에 청적, 황백, 흑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혼잣말로 강의할 때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국기에 노란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요.
지금 눈빛들이 뭔 그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잘 봐봐요. 그 자식들이 지네들이 맨날 최고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간 바탕에 노란 거. 그러니까 봐봐요. 적이 상징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노란색이 상징하는 게 비위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꼭 어떤 분? 뭐 그렇다고 해도 베트남도 빨간 거에 노란 건데 걔들 별로 못 살잖요? 그래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전 컬러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부탁 꼭 드려요. 그럼 정말 하나만 더요. 마셔. 자,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산고감신함. 산호감신. 산고감신함. 네, 좋아요. 산이 뭐예요? 산호감신. 신맛. 고가 뭐예요? 쓴맛. 그 다음 감은 단맛. 그 다음 신은 신라면 매운맛. 함은 뭐예요? 짠맛. 제 얘기는 한문 싫으면 그냥 한글로 하면 돼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그리고 뭐 짠맛. 선생님들이 음식을 맡을 때 그 5가지 맛이 풍부하면 골고루 있으면, 요즘은 선생님들 잘 생각해봐요. 단맛이 지배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짠맛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다른 맛이 골고루 배어져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5가지 컬러에 5가지 맛으로 한다면 무얼 하든지 대성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 속에, 그 컬러 속에 숨겨져 있는 오장육부와 9개의 구멍을 다 생각하시면 게임 끝나요. 혹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이 배우고 있는 음양오행을 이렇게 매칭시켜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눈빛들이 그걸 뭘 알라 그래야 이런 식인데 오늘부터 반드시 매칭을 시키세요.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냥 제가 꼭 저한테 인신공격을 해요. 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으니까 뭐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요. 다 경험해요. 의사도. 의사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왜 임산부들이 신맛이 땡긴다 그러죠. 신 걸 먹죠. 왜 먹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잠시 뜸을 들이는 척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신 걸 땡길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임산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꼬치꼬치 물으려고 그려. 배우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하, 선생님들 신맛이 성적 아세요? 수렴한다. 엄마들은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해요. 밖으로 빠져나가면 유산 아니요. 그러니까 몸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눈빛이 저는 거의 이 애를 열은 낳은 것 같은 눈빛이지 않아요.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신맛은 어때요? 내가 애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라고.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이 공부가 저만 미치지. 전부들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러네요. 아주 음양의 조화를 잘 갖고 있고 저만 항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게 공부가 이렇게 멋지구나. 그럼 매울신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 왜 감기 걸림 뭐라 그래요? 콩나물에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먹고 땀내고 자면 돼야. 그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감기 몸살은 폐에 바이러스가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지금 아파. 그런데 이 폐가 상징하는 맛이 뭐라고? 매운맛. 그러니까 매운 걸 먹고 땀을 내면 땀으로 그 나쁜 균들이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회복. 지금 눈빛들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눈빛들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라면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가끔 혼자 계실 때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여요? 신라면 사다 드세요. 그래요. 신라면이라도 사다 드시면 그 매운맛, 수프 속에 들어있는 그 매운맛으로 잠시 달랠 수 있어요.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 오늘 선생님들한테 뭐 해드려야 될지 알아요. 적어놨어요. 1번 노폐물 제거하는 오이 자몽수. 지금 선생님들 혹시 저희 오이 자몽수 레시피는 언제 주려고 이러지? 다 줘. 걱정하지 말어. 두 번째 내장 지방 받는 건생 양배차. 그 다음 혈관 빵빵차. 그 다음이 혈자리 박수. 그 다음이 음양오해. 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좀 이따 2교시 때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독이 준비하세요. 말도 이제 빨리 목이 마르네요. 준비하세요. 할 거예요. 오늘 분명히 다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전 선생님들께서 음양오행을 실생활에서 매칭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짜맞추기를 하신다면 선생님들의 공부의 양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스개로 옛날에 저는 기억하는데 빨간 빤스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빤스 파는 데 가가지고 저 빨간색 그럼 박스내 줘요. 전부 모르는 척 하는데 저는 이게 수험생 때도 빨간 빤스 입으면 뭐 행운이 온다 이런 왜 그렇겠어요? 심장 킹 넘버원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인재쌤 상당히 오늘 레드 마음에 들어. 아 좋아 빨간 걸로 그냥 완전 장악해봐. 야 정순쌤 황으로다 또 야 이 조직 마음에 드네. 좋아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예 서은 선배님은 네 필기까지 다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음양오행을 응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건강 강좌를 보시더라도요.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본 거예요. 치매 안 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 뭐였게요? 자, 혓바닥 준비해 주시고 일반 골고루. 네, 당연하죠. 뭐가 분비가 돼요? 침 분비요. 선생님들, 애기들은 침이 질질 흘러요. 엄마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야야, 내가 요즘 입이 마른다. 왜? 기혈진액이 마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물을 강조했거든요. 좀 이따 잠시 쉬는 시간 드리고 2교시 때는 전부 다 빨리 물을 한 병씩 갖고 오세요. 강의하면서도 선생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믿지는 장사예요. 이미 탈수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물을 붓는 거니까요. 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의무적으로 수시로 마셔줘야 해요. 물은 수시로 마셔줘야 해요. 그래서 전 이래요. 선생님들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선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링티. 전부 다 사람들이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뭐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커피 안 마시고 링티 마셔요. 드셔보시면 효과 알아요. 알긴 개뿔. 비싸기만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성분 혹시 보셨어요? 소금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 군인들이 개발했어요. 남자 선생님들 군대 갔을 때 도보 훈련할 때 뭐 줘요? 생소금 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소금이 체내에 필요한 걸 알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뭐라 그래요? 고혈압인데 짜게 또 먹으라고? 그거하고 달라요. 물이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몸에 흡수가 돼요. 물을 마셨는데 쪼로록 해서 심장 방광으로 가서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럼 날 샌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빠져나가는 양은 적어야 해요. 그래야 몸속에 노폐물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예를 들어서 나 이런 데가 아픈데 이거 다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본은 이미 물치료도 생활화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기혈진액이 잘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몸에 365개 가까운 혈자리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 혈자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8가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혈자리 박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 혈자리 박수까지 하고 쉬었다가 레시피 공개할게요. 어때요? 참을 수 있죠? 제 유튜브에 일단 오케이 경순쌤 아주 오케이 봐. 저렇게 노란 옷을 입고 딱 오케이 하니까 뭔가 있어 보여. 아 좋아 아주 좋아. 네 좋아요. 자 화면 공유로 그리고 전구쌤 상당히 근엄한 웃음인데 뭔가 카리스마가 넘쳐.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화면 공유로 유튜브에 혈자리 박수 한번 보도록 해요. 잠시만요. 여덟 개 중에서 한 가지 혈자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네. 편안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의사 상해장군 박선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혈자리 박수를 위한 8개 혈자리를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용천이라는 혈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무릎 안쪽에 혈애라는 혈자리였고요. 세 번째는 바깥쪽 허벅지 쪽에 풍시라는 혈자리였고요. 네 번째는 배를 중심으로 한 단전이라는 혈자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팔꿈치 부분에 있는 곡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깨 부분의 견정,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수리 부분의 백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살이 많은 부분 어제를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혈자리 박수의 끝부분에는요, 혈자리는 아니어도 제가 겁나게 아꼈던 폐와 심장 있죠. 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경락을 두드려주는 게 있고요. 심장 전체를 자극하는 두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부분에는 이 동작을 2번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그 8개 중에서 한 가지 혈자리를 콕 집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골경 모형도를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혈자리 풍시라고 있거든요. 풍시요. 이 풍시는 차려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세 번째 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바로 풍시예요. 그런데 이 풍시가 있는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인체에서 제일 긴 넓적다리뼈, 대퇴골이라고 예전엔 했었죠. 그런데 이 대퇴골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고관절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관절은 다시 골반과 이어져 있고요. 이 골반은 꼬리뼈와 허리뼈하고도 이어져 있죠. 제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허리나 꼬리뼈나 골반이나 고관절이나 심지어 무릎 쪽이 안 좋다면 풍시라는 혈자리를 수시로 자극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쉬워요. 서 있을 때도 그냥 퉁퉁퉁퉁 터주셔도 되고요. 앉아 있을 때도 되고요. 심지어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지 기혈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있다거나 다이어트를 원하거나 모든 심지어 왜 가려움증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 풍시라는 자리가 특효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풍자가 들어간 대부분 중풍 예방과 중풍 치료에 관계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시자가 시장 시자거든요. 선생님들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기혈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아주 밀접된 곳이니까 뭐라고요? 하체에서 우리 몸에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혈자리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자리 박수로 들어가 볼까요? 자, 순간이동 하겠습니다. 뿅! 자, 준비되셨나요? 네. 윤모쌤 준비되셨어요? 좋아요. 네. 혈자리 박수 들어갑니다. 시작! 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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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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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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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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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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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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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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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짜자잔짠 팔팔아
팔팔하게 구구까지 삽시다. 짜자잔, 짠, 짠, 짜자잔, 우와. 짠. 자,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좋아요. 자, 이걸 혼자 하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나마 여럿이 같이 하니까 그냥 더불어서 하는 거지, 혼자 이걸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선생님들께서 용천 할 말이 많아요. 선생님들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어디를 두드려서 보내요? 발바닥. 발바닥에 용천을 잘 두드려서 첫날 밤을 무사하게 잘 보내라고 하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샘표간장 사면 저 한문 천자 있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끌어올려져서 심장과 머리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걸으실 때마다 가끔씩 쿵쿵 해주시면 정말 용천을 자극하면서 우리 몸에 물이 돌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럼 발바닥 앉아있는 상태에서 쿵쿵 해보세요. 용천. 좋아요. 그리고 아까 혈해 보셨죠? 혈해가 피혈자에 바다 해자예요. 다 우리가 기혈할 때 그 혈인 거예요. 발을 올렸을 때 그냥 안쪽 두드리세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드리세요. 혈해. 좋아요. 아까 전구쌤 일어나셔서 아마 풍시를 치시는 것 같았는데요. 차려 자세에서 그대로 두드리세요. 옆에 두드리세요. 오케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풍시. 다시 한번요. 풍시는 하체 만병통치 자리예요. 단전은 나갈 것도 없고요. 복지는 팔을 굽혔을 때 두드리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견정은 곰두말이 앉아있는 곳이요. 백회는 우리가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백회 뚝뚝뚝. 자, 어제는 선생님들 여기 살이 제일 많은 부분 있죠? 좋아요. 박수 소리가 나지 않고 어제를 두드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 폐하고 심장을 살려야 해요. 폐를 살리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장, 심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선생님들 아까 봤지만 박자가 되게 중요해요. 야, 내 나이가 어때? 더 짜자잔, 짠. 팔팔하게 구구까지 삽시다. 짜자잔, 짠. 이게 끝이에요. 자, 좋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희은쌤, 상당히 그 썩소를 날려주시는데 좋아요. 일어나 보세요. 자, 이거 신바람 나게 한번 하고 물 한 잔 드시고 화장실 갔다가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도구 갖고 오세요. 자, 좋아요. 자, 준비하세요. 같이 하면 안 웃겨요.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용천. 짝. 혈해. 짝. 풍시. 짝. 단전. 짝. 곡지. 짝. 견정. 짝. 백회. 짝. 야. 내 나이가 어때? 짠. 팔팔하게 부부까지 삽시다. 짠. 네, 좋아요. 선생님들 물 한 잔 하시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해요. 1교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